안녕하세요.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란 이런 거죠. 우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걸 우리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생활안정자금은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잔금대출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집을 사면서 받는 것 또는 집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 받는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으로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받는 것들을 우리가 가계자금으로 가계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이 대출받은 돈으로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약정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이 생활안정자금의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울 등촌동에 있는 등촌주공 3단지입니다. 전용 면적이 58.14인 아파트가 일반가 기준으로 시세가 9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이 세대가 1주택자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정부 규제 LTV에 따르면은 9억까지는 0.4%니까요. 3.6억이 되겠고요. 9억을 초과하는 4,500만 원에 대해서는 0.2%니까 6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런 대출 한도가 3억 6,600만 원이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4,500만 원에 대한 20% 900만 원이죠. 그러면 대출 한도가 3억 6,900만 원이 맞네요. 그런데 자, 대출 한도가 3억 6,600만 원이라고 해서 은행 가서 나 이 집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고 싶습니다 하면은 1년에 1억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 생활안정자금, 가계자금 대출 현재 규제가 그래요. 1년에 1억. 내 집의 집값이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얼마든 관계없이 LTV, 정해진 LTV 안에서 1년에는 1억까지만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요즘 뭐 사업자 대출 많이 우회하시곤 하는데, 사업자 대출 방법으로 그걸 지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건 논외로 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가 그렇다는 거죠. 네,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대출을 1억을 초과해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죠. 어떤 경우에 그러면 1억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느냐? 대표적인 경우가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해 줄 때죠. 그런데 이것도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세입자 보증금을 내줘야 될 해당 부동산, 이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동산이 규제지역 안에 있다고 하면 다주택자는 1억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대 기준으로 1주택자라면 1억 초과해서 세입자 퇴거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동 아파트 10억짜리에 세입자가 5억에 있는데 다음 달에 세입자 퇴거자금을 내줘야 돼요. 보증금 5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현재 LTV 기준대로면 10억짜리 아파트가 한 3억 8천 정도 되니까 5억까지 내줄 수는 없겠지만 3억 8천까지는 세입자 퇴거자금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가능한 경우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쓸 때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주거용 부동산, 뭐 토지라든가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구입하는데, 구입하는 해당 부동산에서 대출을 받긴 하지만 돈이 예를 들면 뭐 1억 초과해서 2억, 3억 이렇게 부족해서 그 부족한 돈을 내가 소유한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1억을 초과해서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LTV 이내에서죠. 그 외에도 사용처가 아주 명확하다고 하면 1억을 초과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럼 모든 금융기관이 그걸 다 받아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1억을 초과해서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금융기관은 번거롭고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아예 그런 걸 안 받는 곳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곳은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차이는 있다는 거. 그런 이유로 해주지 않는 곳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안정자금에서는 이런 포인트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년의 한도가 1억이잖아요. 근데 이 1년의 기준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대출을 1억을 받고 바로 해가 바뀌어서 다시 1억을 받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매년 1억이니까요. 그 1년의 기산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도만 나온다면 그렇게 끊어서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항상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출은 정보가 99%입니다. 대출은 알면 아는 만큼 금융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잘 몰라서 비싼 대출, 고금리 대출 쓰시는 일이 없도록 저 한 프로가 계속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